매일 밤 공장 복도를 조용히 청소하던 70세 할머니. 불과 5초 만에 괴한 두 명을 제압하는 충격적인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녀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관계자조차 그분의 존재는 극비였다며 말을 아끼는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통령 암살 위기를 두 번이나 막아내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나라를 지켰지만 단 한 번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전설의 요원, 까마귀. 오늘은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로 살아가던 국정원 출신 비밀 요원의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공장들이 드문드문 들어선 조용한 산업단지. 해가 지고 나면 불빛 하나 없이 적막한 그곳에 매일 밤 조용히 나타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강옥남, 이른이 가까운 나이였죠. 옷차림은 늘 수수했고 허리가 굽은 그녀는 멀리서 보면 병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단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는 공장의 야간 청소부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선으로 조용히 공장에 도착해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지요. 말이 거의 없고 다른 직원들과는 거리를 두는 편이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공장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청소부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특히 공장장의 아들 민기는 유난히 거만했습니다. 29의 인턴이지만 아버지의 덕을 믿고 거들먹거리며 모두를 깔보듯 굴었지요. 민기는 옥남을 향해 거리낌 없이 말을 내뱉곤 했어요. 냄새나요, 이모. 걸레질이나 제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뒷말을 얹어 웃고 주변 직원들도 그런 민기를 따라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옥남은 그 말들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바닥을 닦았을 뿐이죠. 탈의실 구석에 있는 낡은 청소도구함도 그녀 손길 덕분에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성실히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그냥 집에서 쉬지 민기의 조롱 섞인 말에도 그녀는 묵묵히 걸레를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주름지고 흉터도 많았지만 어딘지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도 옥남은 청소를 마친 뒤 조용히 공장 뒷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별빛조차 희미한 어두운 길이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 없었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낡은 걸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이 조용한 노인이 그 시간과 공간을 누구보다 깊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옥남은 늘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과의 인연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트이게 마련이죠. 공장에 새로 들어온 직원 이소영은 그런 면에서 달랐습니다. 30을 간 넘긴 듯한 그녀는 밝고 솔직한 성격이었고 야근 중 우연히 마주친 옥남에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밤에 혼자 일하시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에 옥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익숙해서 괜찮아. 그 짧은 말 한마디로도 소영은 대화를 멈추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레 웃었죠. 경북 분이시죠? 사투리가 약간 있으신데 혹시 의성 쪽 아니세요? 놀랍게도 옥남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의성 사람이야. 그 말이 작은 틈을 열었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소영은 점차 옥남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지만 옥남은 대체로 짧게만 대답했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으며 서울에서 오래 일하다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예전엔 무슨 일 하셨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옥남은 눈을 잠시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녔어. 그 말에는 벽처럼 단단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고 소영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녀는 옥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 따뜻한 마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끝나면 함께 걸어 나가기도 했고 처음엔 경계하던 옥남도 점차 그 온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온다는 걸 오랜만에 느껴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아니, 알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죠. 이 작고 조용한 노인이 한때는 세상을 지켜냈던 존재였다는 걸요. 공장은 마감 시즌에 접어들며 점점 더 바빠졌어요. 생산 라인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자재는 쌓이기만 했죠. 모두가 예민해진 탓에 작은 문제에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제가 터졌어요. 화장실이 막혀서 물이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악취가 퍼졌고 바닥은 엉망이 됐죠. 가장 먼저 그 상황을 발견한 사람은 옥남이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닦고 바닥을 정리하던 그때 민기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일하는 공간 맞아요? 민기는 코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누구 하나 직접 치우려 하지 않았어요. 민기는 옥남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청소부가 이걸 못 막으면 누가 막아요?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말끝엔 조롱이 가득했어요. 한쪽에서 웃음까지 터졌습니다. 치매라도 온 거 아냐? 누군가 중얼였고 민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옥남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레를 잡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그녀의 움직임은 전보다 더 느릿했지만 흔들림은 없었어요. 그러자 민기는 팀장과 몇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옥남의 탈의실로 향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는 그녀가 정리해둔 청소도구함을 발로 차 뒤엎었고 고무장갑과 휴지가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옥남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말없이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도구를 다시 정리했죠. 소영만이 그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민기 씨,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민기는 비웃듯 고개를 젓고 말했어요. 쉴 듯 치지 마요. 본인이나 조심하세요. 결국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공장 수준 떨어지게 만들지 마세요.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어요. 침묵 속에서 옥남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무거운 걸음으로 탈의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느려 보였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었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공장 주변의 거리는 늘 그렇듯 적막했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야근을 마친 이소영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뒤에서 발소리가 계속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찰나 갑자기 두 명의 남성이 나타나 골목 입구를 막아섰어요. 얼굴을 반쯤 가린 마스크, 거친 말투. 조용히 하고 가방만 놔요. 한 명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소영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중 한 명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 놓는 게 좋을 거야. 그 순간 낮은 목소리가 골목 어귀에서 들려왔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강옥남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발걸음은 느리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났어요. 뭐야, 이 노인네는? 남자들이 비웃으며 다가가려는 순간 옥남은 잽싸게 몸을 틀어 한 남자의 팔목을 잡아 꺾었고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다른 한 명도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힘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상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소영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믿기 힘든 순간이었죠. 그녀가 알고 있던 강옥남은 걸레질의 묵묵한 청소부였는데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괜찮니? 제압을 마친 옥남이 다가와 조용히 묻자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아니, 옥남 할머니, 대체 누구세요? 옥남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 손으로 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녀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소영은 멍하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골목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고 노인 히어로 괴한 제압이라는 제목으로 조회수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공장 안은 술렁였어요. 그 할머니 진짜 뭐 하던 분이래. 이거 거의 무술고수 아냐? 사람들이 수군대는 사이 옥남은 언제나처럼 평온하게 출근해 바닥을 닦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예전처럼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단 걸요. 공장 한쪽 구석에 앉은 이소영은 온종일 멍한 상태였어요. 전날 밤 골목에서 본 옥남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출근한 옥남은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청소도구를 챙겼고 마루 위를 걸레질하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공장 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바라봤고 말은 걸지 않았지만 관심이 가득 담긴 눈빛을 피하지 못했어요. 민기조차도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 먼저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남은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처럼 묵묵히 바닥을 닦았죠. 점심 무렵 소영은 우연히 옥남이 탈의실에 놓고 간 작은 가방을 발견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본 그녀는 안에 있던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에는 정갈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국정원 인명보호요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소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첩 사이에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더 끼워져 있었는데 거기엔 비공개 작전 대응팀, 까마귀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소영은 한동안 수첩을 손에 든 채 움직이지 못했죠.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관련 자료를 찾았지만 까마귀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오래된 기사 하나에서 비슷한 정황이 언급된 기록이 있었죠. 수십 년 전 대통령 암살을 사전 저지한 무명의 요원. 이름도 사진도 없이 그림자처럼 사라진 존재. 소영은 확신했어요. 강옥남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고요. 그녀는 진짜였어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출근한 옥남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자 옥남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부탁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고 소영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녀 옆에서 조용히 걸어주었죠. 구부정한 옥남의 어깨는 작아 보였지만 그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존재감은 이제 더는 감출 수 없는 빛처럼 드러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공장의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은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민기조차도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죠. 그 가운데서도 옥남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점심 무렵 공장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공장장을 찾았고 이내 이소영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죠. 이소영 씨 맞으시죠? 저는 국가정보원 노후보호팀 실장 박재성입니다. 잠시 자리 좀 내어주시겠습니까? 소영은 놀람과 긴장 속에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공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실장은 앉자마자 수첩을 꺼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강옥남님과 가까이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소영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금은요.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박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한때 우리 기관의 비공식 인명보호 요원이었습니다. 대통령 두 분의 위기 상황을 조치했으며 무력 충돌을 사전에 막아낸 작전에 여러 번 투입되셨죠. 하지만 모든 기록은 비공개라 이름도 얼굴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영은 놀란 눈으로 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어요. 최근 CCTV 영상이 퍼지면서 그녀의 존재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생겼습니다. 몇몇 단체나 세력에서 정체를 추적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소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박 실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서게 된 겁니다. 필요한 경우 기관에서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소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분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늘 그러셨어요. 박 실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렇지만 세상은 항상 조용히 놔두지만은 않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그녀는 또 다른 위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옥남은 여느 때처럼 공장 뒷문으로 나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영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고 굽은 등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고요한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흐르고 공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차분해졌어요. 민기는 여전히 조용히 책상 앞을 지켰고 직원들 사이의 수군거림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따금 옥남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궁금함, 조심스러움, 그리고 묘한 경외심 같은 것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조회 시간에 민기가 조용히 앞에 섰어요. 예전처럼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말하기 시작했죠. 며칠 전 제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특히 강옥남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민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느껴졌고 그가 들고 나온 상자 하나는 더욱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간식입니다. 옥남 어르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공장 회의실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공장장이 직접 나서서 옥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고 조촐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 속에서 명예퇴직장이 전달됐습니다. 옥남은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마이크 앞에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명예라는 말은 제게는 좀 낯설어요. 전 그냥 맡은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담백했지만 직원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소영은 옥남의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고 민기는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퇴근길 소영과 옥남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공장 앞 벤치에 잠시 앉은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노을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너 덕분에 마음이 좀 풀렸어. 옥남의 말에 소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작은 웃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어요. 이름도 명예도 필요 없다고 말하던 강옥남.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며칠 뒤 동네 초등학교 강당에서는 은퇴 어르신 초청 특강이 열렸어요. 강당 한편에는 작은 무대가 마련돼 있었고 그 위에 강옥남이 조용히 올라섰죠. 평범한 정장 차림의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변함없는 단정한 표정. 아이들은 낯선 어른의 등장에 조용히 숨을 고르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옥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쯤 되는 나이예요. 아이들이 웃음 섞인 탄성을 터뜨리자 옥남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죠. 전 평생 이름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름 대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지켜왔지요. 겉보기엔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소영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아이들 중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할머니, 진짜로 나쁜 사람들을 혼자 이기셨어요? 강옥남은 한 박자 쉬며 아이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런 적 있었어. 하지만 그건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란다. 더 큰 피해를 막고 싶었기 때문에 나선 거였지. 진짜 강한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따라갔고 어른들 역시 조용히 숨을 삼키며 집중했어요. 옥남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죠.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각자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누구도 쉽게 헤아릴 수 없답니다. 강연이 끝나자 아이들은 일제히 큰 박수를 보냈어요. 몇몇 아이들은 무대 앞으로 달려와 옥남에게 포옹을 청했고 그녀는 당황하면서도 따뜻하게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학교를 나서던 길목에서 한 청년이 옥남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옥남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름이 없어도 조용해도 세상을 바꾸는 건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랍니다. 며칠 뒤 다시 공장 앞 벤치에 앉은 옥남은 예전처럼 호두과자를 까고 있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지나가던 아이들이 히어로 할머니라고 외치며 손을 흔들었지요. 이름 없이 살아온 강옥남.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빛나는 별처럼 누구보다 밝게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름 없이 살아온 강옥남 할머니처럼 우리 주변엔 아직도 숨겨진 영웅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반전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30년간 편의점 알바생으로 일하다 억만장자의 유산을 받게 된 한 남자의 충격적인 사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